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디지털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네이버 밴드의 정보 보호 전문가 커뮤니티 누리캡스와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역대 가장 많은 위협이 발견됐다. 아마 이런 종류의 좀 무서운 헤드라인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 취약점 보고서를 탈탈 털어서 이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360. 이게 뭐냐면요. 2024년 한 해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서 발견된 취약점의 총 개수예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거죠. 와, 이 숫자만 딱 보면 아이고, 내 컴퓨터 큰일 나는 거 아냐? 싶으시죠? 당장이라도 컴퓨터를 꺼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과연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숫자 너머의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4년이 정말 역대 최다 기록의 해가 맞을까요? 팩트부터 확인하자면 네, 맞습니다. 복구된 취약점의 총 개수만 보면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게 사실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지난 몇 년과 비교했을 때 2024년의 막대가 확 솟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숫자 하나만 보고 벌써부터 겁먹기엔 아직 이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 전체 그림이 우리가 방금 본 총 숫자만큼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다는 건데요.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한번 찾아보죠.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위험한 거, 그러니까 해커가 발견 즉시 시스템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치명적 등급의 취약점 수를 한번 보세요. 총 개수 그래프와는 완전히 반대죠. 꾸준히 감소해서 2024년에는 오히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반전이에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뭘까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위협의 개수가 아니라 공격의 방식, 그 형태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도넛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권한 상승이라는 단 하나의 유형이 전체 40%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해커들의 주된 공격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권한 상승,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해커가 일단 여러분 아파트에 손님인 척 들어온 다음에 몰래 관리실에 가서 아파트 전체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훔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권한 상승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사용자 권한으로 슬쩍 들어왔다가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관리자라는 마스터키를 훔쳐내는 거죠.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이걸 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권한 상승은 랜섬웨어 공격자들한테는 그야말로 황금 티켓이나 다름없다고요. 관리자라는 마스터키만 손에 넣으면 우리 집의 보안 시스템, 그러니까 백신을 꺼버리고 방화벽을 내려버리고 마음대로 파일을 암호화할 수 있게 되니까요. 심지어 공격자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백신이나 방화벽 같은 보안 장치들을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보안 기능 우회 취약점이 2020년 이후 3배나 급증했대요. 마스터키를 훔치려고 아예 경비 시스템 전원을 내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런 균열들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는지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엣지 브라우저입니다. 가장 위험한 치명적 등급의 취약점이 무려 800%나 폭증했어요. 800%요? 우리가 인터넷 세상으로 나가는 첫 번째 문인데 그 문이 이렇게 위험해졌다는 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반면에 다임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윈도우 데스크탑에서는요, 전체 취약점은 소폭 늘었지만 가장 위험한 치명적 위협은 40%나 감소했어요.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그리고 기업 환경에서 중요한 윈도우 서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전체적인 수는 늘었지만 가장 심각한 유형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적어도 핵심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에는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또 놀랍도록 간단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보고서 전체를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최소 권한 원칙, 영어로는 Principle of Least Privilege, 줄여서 펄프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모든 사용자에게 처음엔 아무 권한도 주지 않는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잠시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일이 끝나면 빌려줬던 권한을 즉시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주고 끝나면 바로 해소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 권고안의 문구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즉 권한 상승 공격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바로 최소 권한에 있다는 걸요. 애초에 상승시킬 높은 권한 자체를 주지 않으면 해커는 마스터키를 훔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컴퓨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전체 취약점 숫자에 패닉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한 치명적 위협은 줄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가장 큰 위협은 해커가 관리자 권한을 훔치려는 권한 상승 공격이라는 점. 셋째, 이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아주 간단한 최소 권한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관리자 계정이 아닌 일반 계정을 사용하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심각한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공격자들이 단순히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넘어 여러분의 권한 그 자체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지금 여러분의 컴퓨터 사용 습관을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밴드에서 누리캡스 정보보호 커뮤니티를 찾아주세요. 전문가분들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더 안전한 디지털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